지난 한 주 동안 철학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4.3과 관련된 거예요. 4.3. 4.3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철학, 정치 또는 예술가라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즉 언어를 빼앗긴 존재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즉 해방된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살해당한 또는 죽임을 당한 사건이 4.3이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끔찍한 사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제 평화적인 섬으로 만들겠다고 모두 합의했잖아요.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당선 이후 2차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방문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지난번에 첫 번째 안 갔을 때는 비록 대통령이 안 갔지만 대통령의 글을 총리가 대독했어요. 근데 그 내용 때문에 또 논란이 많았잖아요. 내용은 견딜 수 없었죠. 견딜 수가 없었어. 그건 거기서 모욕이었어요. 모욕에 가까웠어요. 뭐 경제 발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건 모욕적인 거지. 네. 야 너네 많이 힘들었니? 아유 내가 발전시켜 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칠게 표현하면. 네. 그렇죠. 맞죠? 네. 이번에는 아예 대독도 아니고요. 총리 명의로 나갔어요. 자, 이게 가능한 걸까? 혹시 왜 그렇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걸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해 철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철학적으로 분석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는 이미 이 사건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알 수 있지만 네. 철학적으로 지금 해명해 보려고 하는 예. 거예요. 진짜 궁금해 이거는. 그러니까 1998년 이전에 이 나라에서는 어떤 학자도 국가 폭력이란 말을 쓸 수 없었어요. 아 그랬나요? 법적으로 금지된 용어입니다. 아 1998년 전에? 네. 아, 98년 그랬어요? 이전에는 지금은 다 국가 폭력이라는 말 쉽게 쓰잖아요. 예. 예전에는 국가 폭력이라는 말 쓰는 순간 자, 어. 국가가 어떻게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냐. 아 그랬나요? 그렇죠. 그게 그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습니다. 와 이거는 야. 신기하네. 국가가 폭력의 주체일 수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거거든요. 아 그래요? 수십만 사람들의 피와 땀, 죽음 위에서 피어난 꽃인 거예요. 국가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98년 이후에 학문적으로 처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 아, 폭력이라는 말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 국가가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중에 특별히 국가가 폭력의 주체가 된 사건 중에 제노사이드적 성격이 있는 것. 이게 가장 잔인한 거거든요. 가장 잔이네. 4.3이 대표적이야. 4.3이 대표적이죠. 예. 4.3에 공식적으로 1998년에 지금 나와 있는 2019년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4.3 희생자가 14,442명입니다. 와 14,000명. 14,442명. 그런데 이걸 숫자로 말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아유, 그 한 가족.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을 생각해보고 그쵸. 네. 그러면 제주는 4.3이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네. 누군가에게는 제주가 4.3 끝났겠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아직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4.3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4.3으로 희생됐다 하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철학적으로 이것도 큰 주제거든요. 네. 지금은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관련해서 최근에 쓴 책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많이 밝히고 있는 책인데 일종의 제노사이트라는 건 뭐냐면 특정 인종을 말하기도 하지만 특정 사회적 범주를 가리키기도 해요. 어떤 특정인들을 집단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국가의 적이라고 만들어내는 너희들은 국가의 적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요. 일군의 사회적 그룹이나 인종을 추상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간의 차이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시에 해방 이후에 4.3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주 사람들 간에 다양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네. 그 모든 차이를 무시해요. 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좌익 용공의 세력이다. 물들었다. 하나로 묶어. 대부분이 묶어요. 차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로 묶어. 하나를 묶어요. 이게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네.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본보기로 내세워요. 가장 나쁜 사례를. 그러면 이 나쁜 사례가 하나가 전부를 되는 대변하는 거예요. 거야. 네. 그리고 이것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 3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3단계. 그러니까 추상화시키고 표본화시키고 다시 그걸 본질화시키는 거예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가장
국가의 적인 상을 만들고 네. 국가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노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주 4.3은 그야말로 국가의 이름으로 행사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가장 강력한 폭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네. 제 질문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시간이 자, 없나요? 지금 시간이 네.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잖아요. 알죠. 이제는 네. 많이 밝혀졌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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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가지가 맞죠. 맞아요.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주면 음.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돼. 그렇죠. 왜 그러지 않냐는 게 풀리지 않는 숙제. 제가 두 가지로 좋다, 설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그 몸철학, 체험주의 또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시간에 말을 했어요. 네. 네. 진보와 보수는 감각적으로 프레임이 다르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 강력한 아버지, 권위적 아버지, 아버지의 상으로 가족을 보고 그 아버지의 눈으로 국가도 본다. 그렇지. 네.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예전에 이런 거 많이 겪어봤을 건데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는 딸 너는 학교 가지 말고 공장에 가. 그리고 이 큰 아들 대학 가는데 돈 보태. 네가 벌어서. 이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 딸의 아픔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상을 만들어 놓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희생을 폭력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해요. 아. 불가피한 것을 간주해요. 국가가 잘 되려면 감각적으로 희생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구나.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왜 아직도 국가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그만해야지 하냐. 아. 5.18은 왜 얘기해 도대체. 아. 국가를 위해서 불가피한 거 아니야? 그 정도 희생이? 근데 왜 그걸 계속 이야기해? 아. 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은 감각적으로 강력한 아버지가 진두지휘하는 가족, 국가의 상으로 삶 전체가 프레임화돼 있어요. 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 벗어나기 그래요? 어렵구나.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이 프레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지난해 말 미국 사람들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전 세계가 똑같다. 첫 번째고요. 같은 난인데 두 번째 난은 뭐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와 치안을 우리는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바우만의 용어인데요. 네. 랑시엘 용어 죄송합니다. 자크 랑시엘 용어. 아, 랑시엘 용어 랑시엘 아니에요. 용어 바우만 헷갈리면 안 되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 맞고요. 방금 이건 그래. 치안과 정치를 구별하는 것은 자크 랑시엘의 얘기인데요. 랑시엘 네. 거예요, 예, 근데. 랑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자,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통치할 사람과 통치받을 사람이 분리된다고 생각해요. 아. 어허. 통치할 사람이 있고 통치받을 사람이 받을 사람 있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지.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플라톤이 그랬어요. 플라톤이 노모이라는 그 법률이라는 책에서 이걸 7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통치해야 될 사람과 통치받아야 될 사람. 이게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을 해요. 대표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 아. 이런 사고를 아예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최근에 저 백분토론에 누가 나와서 그런 말 했잖아요. 아. 나이 어린 애들이 망쳐놓은 거 나이 드시는 사람들 해야 된다. 이 네네. 사고방식이 어. 그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구나. 일부러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자연스러운 아니야. 거예요. 어. 마땅히 통치를 해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아. 마땅히 지배를 받아야 될 자가 어린 애들인데 얘들이 망쳐놔. 그걸 고쳐야지.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이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은 정치가 아니고 치안이에요. 치안. 그러니까 이 체계, 이 지배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정치로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 치안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는 게 치안도 있지만 네. 이 지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유지. 것도 치안이에요. 아. 그러면 똑같은 말로 능력자가 무능력자를 통치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네.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도 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파생되는 게 노조 때려잡기 이런 그렇죠. 게 다 파생되네. 귀족이 하층민을 지배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귀족, 가진 자, 예를 들자면 나이 먹은 사람은 통치는 근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본이 있는 사람이 근본 없는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를 치안으로 환원시키는 오래된 통치자들의 이념이에요. 오래된 지배자들의 이념이에요. 이걸
벗어나야 보수가 조금 더 자유로워져요. 근데 보수가 이걸 못 벗어나잖아요. 네. 그럼 점점 쪼그라들죠. 원래 보수가 이 보수의 프레임이 스스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유주의와 결합된 거거든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통치자들의 자유예요. 근본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지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치안이라고 보고 그걸 정치로 환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강력한 아버지의 상으로 가족과 국가를 보면 그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 구성원이 희생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감각적으로 그 희생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군대 간다든가 이런 건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희생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걸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러네. 왜 세월호냐? 왜 4.3이야 아직도? 아 그러면 왜 아직도 5.18이야? 그것도 이해가 간다 이제. 왜 도대체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이해가 친일도. 그렇죠. 지배와 피지배가 나눠져 있다. 그렇죠. 근데 독립운동 이것도 그렇죠. 뭐 탐탁지 않겠네. 전혀 타당치 않은 이게 거예요. 다 이게 연결되네. 그러니까 감각적인 게 중요하다. 이분들은 감각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통치를 하면 나머지 발생하는 희생은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당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건들을 심지어 말을 하면 알레르기 반응 보면서 입을 막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사건은 모든 고통은 모든 이 억울한 죽음은 그만큼 이야기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네네. 4.3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제주도가 평화로 넘쳐나는 섬이 될 때까지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해줘야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야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언어를 빼앗긴 존재의 언어가 돼야 될 철학, 정치, 예술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4.3 평화공원에 가보셔야 돼요. 제주도에 가면 다랑시 오름에 있는 다랑시 굴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희생됐는가를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들의 숨겨진 언어를 이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보예요.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의 진보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정치 철학 예술은 언어를 빼앗긴 존재의 언어가 돼야 된다. 아유, 이번 선거도 그런 선거가 될 거다. 네. 언어를 빼앗긴 존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네. 부산의 일정을 제가 살펴봤더니 나무 심기하러 가셨어요. 부산 강서구 명지 근린공원에 나무를 심으러 가셨다. 그 다음에 부산항 신항 칠부도 개항식에 가셨어요. 되게 한가하셔요. 4월 5일날 부산에 가서 나무 심을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 이틀 전이 뭐였습니까? 4.3 제주였죠. 왜 안 가셨죠? 이게 국정 철학이고 심판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준입니다.